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지에 서울경제TV 검색어 하단과 같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그 가운데 라이브 채널, 실시간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서울경제TV 모바일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부터 점검합니다. 코스피는 낙폭이 좀 더 심화가 되긴 했지만 그나마 낮습니다. 1920포인트 무너졌고요. 1917.26포인트대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31포인트, 일단 코스피도 엄청난 급락이긴 한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장 초반보다는 지금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1910선 초반대까지 밀려내려왔던 그 공포가 워낙에 강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좀 강하게 다시 재점화가 됐고 홍콩 쪽도 문제고 지금 일본과의 지금 갈등들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장 초반보다는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 줄이기 자체도 지금 오후 들어서 또다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굉장히 어려운데 수급 보시면 그나마 지금 낙폭을 많이 만들지 않는 게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도 지금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18억 원 정도 매수가 잡히네요. 연기금이 524억 원, 전 시간대보다 더 매수 물량 늘립니다. 하지만 투신권역에선 펀드 환매들이 좀 나오는 모양이죠. 304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요. 외국인 매도가 강합니다. 1137억 원대의 매도가 현재 나오고 있고 개인의 매수 물량도 크게 늘어나진 않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이 낙폭이 지금 4.26% 툼에 나오네요. 583.04포인트인데 지금 로스컷 걸리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걸려 있고 충격적으로 지금 급락세가 이어지는 건데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봅니다. 보시다시피 갑작스럽게 지금 낙폭이 심화가 한시경부터 된 건데 이렇다 할 어떤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국제적인 정세가 갑작스럽게 더 변화가 되면서 악화가 됐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일단 불안한 게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위로도 올라가지만 아래로 내려갈 때는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습니다. 특히나 대형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7%대 빠지고요. 메디톡스 5%, 휴지로 5%, HLB 2%,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오르는 종목이 없다 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투매가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수급을 보시면 개인이 지금 물량을 다 받는데 역부족이죠. 당연히 1865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연계금이 131억 원 순매수해주긴 하는데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원달러 환율 당연히 오늘 급등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리가 7원 40전 올라가면서 1218원, 1220원 부근까지 다시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이어갑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에 이성웅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사실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정리는 해봐야 되겠죠. 어떤 흐름이었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들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코스피가 미국과 중국 무역 분쟁 격화되면서 1%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닥 지수 장중 3% 이상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3%는 아니지만 4%까지 지금 현재 하락세를 좀 크게 갖고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 대한 어떤 관세를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오늘 시장의 하락세가 예상이 됐긴 했지만 이 정도의 큰 폭의 하락세까지 나올지는 우선 지난주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모습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탄탄했던 모습을 비한다면은 참 시장이 좀 어지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이 매년 수천억 달러의 비율로 우리의 지적 재산을 훔쳤고 계속하기를 원한다. 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서 앞으로 내놓으면서 이 관세 부분을 최대 30% 이상 인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우선 미국과 중국과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른바 좀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이제 어떤 미국과 중국의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는 한 시장 위험 자산으로 이탈 부분은 계속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면서 오늘 장은 좀 이제 관망하는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어떤 종목을 좀 오늘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닐 수 있지만 좀 볼까요? 네, 우선 좀 힘든 종목 말씀드리기 힘든 부분인데 예. 우선 2분기 영업 이익이 좀 나오는 종목으로 종목 하반기 때 종목들의 실적이 높아지는 그런 종목 위주로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말씀드린 종목은 LNC 바이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2분기 실적도 영업이 25억으로 작년 대비해서 36% 이상 올라갔고요. 이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체 조직 이식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인체 조직 이식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 1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기능성 화장품 인상시록 용역업을 수행하는 자회사죠. 이 글로벌 의학 연구센터의 순이익 이익이 2분기부터 투자로 전환되면서 이 하반기 때도 이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4분기 이식제 처방 성수기 등으로 인해서 상반기 성장이 견인한 어떤 인시조 이식제 매출액 증가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인체조직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제품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를 하는 점 같은 경우에도 이 LNC 바이오의 하반기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수가는 21,000원,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000원 말씀드립니다. LNC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시각 함께해 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 상황이 워낙에 좋지가 못합니다.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두 분께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오늘 시장이 어쨌든 간에 양시장 급락이긴 한데 네. 코스피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버텨주는 모습이에요. 급락이긴 하지만 근데 네. 코스닥이 속절없이 무너지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좀 알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미 이제 제가 금요일 날 저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제 많은 분들한테 시장의 조정력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조정력은 상승력보다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금요일 날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코스피는 갭이 떨어져서 시작하지만 그 시초가 대비 강력하게 잡아 뺄 수 없는 수급력이 금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침에 시초 대비 코스피 같은 경우 시초 대비 조금 강세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 일정 부분 존재한다. 그러니까 시초에는 시초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주는데 오후장에 그 강세 흐름이 그대로 무너질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초 대비 강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도직격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력이 강력하게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다 빠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어딥니까? 제약바이오, 몇몇 반도체 소재 장비, 그리고 통신 장비, 오락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주도를 했었죠. 근데 이런 주도했던 섹터 종목들이 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가 유독 좀 강하게 덩치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코스닥만 좀 강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코스닥이 이렇게 특정 섹터에 집중돼서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았다면, 차라리 전반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같이 덩치가 커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면
지금처럼 코스닥이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특정 종목 섹터들에만 집중돼서 지수를 끌어올렸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강력한 하락력이 나타난 것이고, 이러한 하락력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왜 그러냐면 특정 섹터로 시장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특정 섹터는 상당히 고평가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없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 그런 섹터들은 때가 되면 다시 또 되돌아서 내려오는 게 이 시장 원리의 순리입니다. 순리.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영원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현 시장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조정력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외국인 쪽에서 강력하게 콜옵션 베팅력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으로 상승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장 막판 정도 가니까 개인들의 풋옵션 베팅력이 많이 줄었어요. 즉 기관이 지금 풋베팅력을 일정 부분 하면서 시장의 조정력을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러한 지금 베팅 포지션이 보여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어두고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단하게 이제 월봉상 패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코스피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 1950선입니다. 근데 이 1950선을 지금 깔끔하게 종가 기준으로, 월봉상 종가 기준으로 이탈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즉 이번 주 안에 1950 위로 다시금 올라타지 않는 이상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1750 라인까지도 조정이 열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1950 위로 올라타지 못한다면, 만약에 올라타지 못하더라도 다음 달에 바로 1950 위로 올라타는 강력한 상승 흐름이 만약에 나와준다면 그것도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못한 이상, 그러니까 1950 위로 올라타지 못하는 이상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조정력을 신경 써야 된다. 포인트가 1950이에요. 1950을 올라타야 단기 반등력 기대할 수 있고, 올라타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조정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라고 파동상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587선이 상당히 중요한 라인입니다. 이 587선 위로 올라타면 단기적 반등력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 587선을 올라타지 못하고 이대로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밑에서 놀고 있으면은 이대로 스트레이트로 507선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력이 열리는 그러한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미시장이 그나마 고점을 갱신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지속적으로 조금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고 있죠. 최근에 일단 국채 수익률이, 장단기 국채 수익률이 2주 만에 4번이나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었고, 미국 제조업 PMI까지도 50 이하로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미국도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미국 정부 또한 지금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서 추후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준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미국 시장까지 일정 부분 폭락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졌지만 조금 더 시장의 조정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종목 이야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숨 한 번 쉬시고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까요?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죠. 예. 그래서 한국 프렌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프렌즈 역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과 같이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제 이런 종목들은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한국 프렌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순자산 가치가 2,100억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은 502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지금과 같이 시장의 리스크가 강력하게 도래해도 많이 빠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런 종목들을 조금씩 분할로 시의를 갖고 평단을 낮춰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다음 또 한번 유니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새롭게 갖고 온 종목인데요. 유니온이 오늘 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냐면 백시멘트 그리고 알루미나 시멘트 그리고 내화재, 터널 시공 자재 이 특수 시멘트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회사가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유니온 멀티리얼을 종속 회사로 갖고 있죠. 이 유니온 멀티리얼즈는 과거에 쌍용 멀티리얼즈로 페라이트, 세라믹 이런 것들을 이제 생산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히토류 가지고도 자석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도 자석을 만듭니다. 물론 히토류는 자성이 세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일 수 있지만 이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성이 약해서 산업용으로 쓰일 수 없지만 그래도 대체재로 부각받으면서 시장에 히토류 관련주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죠.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저평가입니다. 즉 1,120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850억 정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상태고 실적이 조금 안 좋았는데 2분기 실적부터 상당히 긍정적으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장의 이슈만 불면은 상승력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제 이거는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더욱 더 가속화될 경우 중국이 이제 히토류 제재 카드까지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수혜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 내가 뭐 단기 공략주를 한번 잡아보고 싶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격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5,700원 제가 짧게 잡아드렸어요. 기다렸다가 한 5,150원 정도에 잡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미 지금 터치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5,700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 되고 손절가는 5,150원이 이탈되면 손절하시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KEC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EC도 상당히 저평가 기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는 전력 제어 그리고 전류 증폭용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도 현재 시장 하락력이 강력해 나오더라도 좀 빠지는 게 좀 덜 빠지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장 하락 국면에 만약에 좀 내려간다면 한 1,050원 정도에 대놓고 한번 기술적으로 매수를 해서 짧은 단기 수익을 한번 창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목표가 1,300원 유지하고 손절가 800원. 근데 손절가를 왜 800원으로 제시해 드리냐면은 이 1,000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단을 끌어내릴수록 여러분들이 득이에요. 그래서 평단을 최대한 끌어내리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손절가를 800원 정도 제시해 드린 거니까 시의를 가지고 천천히 어차피 지금 시장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덕성 물지 마시고 내려오는 거 잘 지켜보고 있다가 1,050원 밑으로 분할로 계속적으로 평단을 끌어내신다면 여러분들은 기필코 수익이 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손절이 크게 의미가 없는 뭐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많이 좀 빠지고 있죠. 우리가 처음으로 접근을 했던 가격대가 한 5,700원, 800원대 가격대였는데 지금 한 5,0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왔어요, 이제. 어차피 이 종목도 극단적 저평가 기업이고 이미 뭐 전에 과거에 바닥을 찍었던 뭐 4,000원대까지 거의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원래는 오늘 추가 매수 가능한 그 라인이 있었어요. 그게 5,130원짜리인데 오늘 좀 시초가 떠서 그러니까 시초에서 바로 상승력이 나오길래 한 5,250원 추가 매수 사인을 살짝 드렸었는데 지금 추가 매수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가 이걸 소액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막 잡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지속적으로 평단을 끌어내리려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 4,700원 정도에서 한 번 더 소액으로 베팅해서 평단을 끌어내리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참치, 어획부터 뭐 통조림부터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실적이 상당히 좋고 순자산 가치는 2,200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85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에서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 내려왔을 경우 평단을 잘 구축을 하신다면 이 종목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고, 그 다음 이제 롯데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롯데쇼핑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내려왔죠. 11조 6천억짜리가 지금 3조 7천억까지 시가총액이 형성되면서 주가가 지금 바닥을 터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이미 이제 12만 원대가 이제 바닥이 될 것 같다. 여기서는 이제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드리고 있었는데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밀리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찍을 자리 다 찍었기 때문이다. 찍을 자리 다 찍었고 내려올 만큼 내려왔고 이제 호재성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롯데 리츠라는 그런 회사가 롯데 리츠를 이제 기업 IPO 공개해서 자금을 조금 당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 리츠 쪽으로 빼서 이제 롯데쇼핑은 그 리츠 회사에 월세를 내면서, 그죠? 임대료를 내면서 이제 사업만 영위하는 그런 구조로 이제 갈 가능성이 이제 매우 크게 열렸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금성 자산도 상당히 많이 지금 유입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롯데쇼핑은 지금부터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게 존재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의 조정력이 상당히 크게 발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막 날아가고 그런 일은 발생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 이 구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언급을 했죠. 대형주들은 언제나 바닥을 다지면 바로 안 날아갑니다. 그게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한 6개월 정도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한 12만 원 정도의 평단을 잘 형성을 해 놓는다면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쇼핑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바로 연결합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SKC라는 종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석유화학과 이제 필름 중심에서 반도체 소재 등으로 다각화를 진행 중인 회사가 되겠는데, 최근 들어서 전지박 업체인 이 KCFT를 1조 2천억 원에 들여서 인수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룹 내 수지 계열화와 시너지 효과도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향후에 이쪽에 전지박 설비드럼 속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할 전망이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수급이 투자가 좀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가 앞으로 더 나타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지분 매각이라는 이슈까지도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9% 감소했지만 이거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을 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석유화학업체 또 쿠웨이트한테 PIC한테 지분 49%를 매각을 하면서 합작사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또 이에 따른 모멘텀도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또 2020년도 이후부터는 또 이익 내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소재 쪽이 부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에 인수를 하게 된 이 KCFT의 높은 수익성과 반도체 소재, 국산화 정책에 따른 또 수혜도 받을 예상이고, 2분기의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새로 인수하기로 한 이 KCFT의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의 시가총액 물론 약간 올라와 있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수가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 또 실적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개선이 될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같은 업종 내에서 차픽의 종목으로 굉장히 많이 선호가 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룹 내에서 또 반도체와 배터리 소재 사업에 대한 일감을 몰아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정적이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시장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5일선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올라와서 보합권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47,500원, 손절가는 짧게 4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PNT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PNT는 이렇게 AS 개념의 리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롤트롤 기술을 활용을 한 디스플레이와 2차 전지 소재 생산 장비를 만드는 제조업체가 되겠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상당히 좋은데 이 LG화학과 삼성 SDI, LG전자, SK이노베이션과 같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업들과 함께 매출처가 잡혀 있고, 또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을 위한 필수 장비를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객수 확보가 굉장히 잘 가능하겠고, 또 이쪽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 외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산 장비로 교체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 업체가 굉장히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국내외 전방 업체들의 생산 능력 확대가 또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수주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쪽에서의 고객사들의 증설을 좀 활발하게 더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2차 전지에서 2차 전지의 생산에 대한 장비 투자가 우선적으로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점까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PNT가 생산하는 이 전공적 롤트롤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필수 장비인 만큼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또 실적이 또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데, 2분기 매출액이 1,068억 원으로 연계 기준 60% 증가했고, 영업이익 또 56억 원으로 104%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더 향후로 놓고 봤을 때 내년까지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국산화 장비가 굉장히 또 이슈를 받고 있는데, 일본 전략물자 리스트에 일본 디스코사의 그라인딩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쪽 국내 유일의 웨이퍼 그라인딩을 생산하는 업체가 PNT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슈를 또 굉장히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바닥권 탈출형의 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로 기관에서 8거래의 연속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는 목표가를 5,75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5,750원으로 넘어가서 5,800원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향후로 놓고 봤을 때 시장 대비 또 강세 종목이다 라는 모습으로 봤을 때도 추가적인 여력이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해놓고 추가적인 모습만 보시되, 목표가를 더 상향을 시켜서 5,750원보다 높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도 올려서 5,25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비덴트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비덴트라는 종목은 이제 좀 많이들 아실만한 종목이 되겠는데, HD 디지털 방송용 디스플레이 개발과 또 제조,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개발을 해서 국내 지상파 방송국 또는 이제 또 물론 또 해외 대형 방송국과도 기관에 또 제품을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는데, 주요 주주를 봤을 때 이거는 이제 디지털 방송용에 따른 제조업체이기도 하지만 주요 주주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빗썸의 운영사죠. BTC 코리아닷컴이 있습니다. 이쪽에서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출 또한 잘 나왔는데 2분기 매출액이 67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124%가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억 1천만 원으로 해서 흑자 전환이 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것은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가 되겠죠. 자,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 쪽이 오늘 오전만 보더라도 글로벌 지수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가 갭하락으로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9시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들이 모두 일대의 상승세가 나타난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현재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미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좋지 않은 모습이 이어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골드와 함께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도 한 차례 더 상승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가상화폐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운영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또 펼쳐지는 경우가 상당수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지수가 약세로 가면서 가상화폐가 올라갈 때마다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이쪽에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기관에서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차트 놓고 봤을 때도 오늘만 봤을 때 62등 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현재 올라와서 멈춰있는 모습으로서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봤을 때 단기적인 목표가는 짧게 8,500원, 손절가도 7,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서암기계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린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 화천그룹 계열의 공작기계 핵심 요소 부품인 각종 기어류와 석연 실린더 그리고 컵유 커플링 등을 제조하는 기계 부품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철도 차량용 기어와 산업 로봇용 기어 시장에도 진출해서 납품 중에 있다 보니까 남북 경협주로도 엮여있는 부분도 있겠고요. 또 산업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기어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좀 주목을 해서 되겠는데 기어 같은 경우는 기계의 정밀도를 유지를 해주고 또 동력등과 같이 전달을 해주는 핵심 부품이 됩니다. 업계 최고의 정밀도와 저소음, 저진동의 품질 우수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 이쪽 공작기계 부품 시장에 있어서 기어와 석연 실린더, 컵익은 공작기계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공작기계용 부품 시장에 있어서 서암기계공업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업력을 쌓아온 우수한 또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가 독일과 일본 등과 같이 기술 집약도가 높은 선진국의 기업들이 독점을 해왔던 이런 고부가 가치의 산업의 일부를 이 회사가 국산화에 성공을 시켜서 거꾸로 현재 역수출을 현재 일본에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슈를 받을 수 있겠는데 최근 들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산될 것으로 현재 이제 전망이 되고 있죠. 지금 추가적인 규제가 나타났을 때는 탄소 섬유도 있겠지만은 공작기계도 2차 규제로 현재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수혜감을 받으면서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도 목표가를 7,5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루 만에 7,500원 근처에 7,490원까지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시장 대비 또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고 28일 이후부터 추가적인 규제가 발생이 될 가능성은 높고 본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공작기계 관련주들은 쉽게 빠지지 않고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여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를 한 단계 더 올려서 목표가를 8,000원, 손절가는 6,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종목으로는 율촌화학이 되겠습니다. 자,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나왔다가 지금 조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율촌화학은 농신그룹 계열의 포장재 제조 업체가 되겠습니다. 포장 사업과 전자 소재 사업을 하면서 필름을 같이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는데 사실 포장 사업보다도 이쪽에 필름 사업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국내 화학업체 중에서 유일하게 파우치 필름을 대량 생산해서 중국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또 일본에서 추가 규제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파우치 필름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만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 주요 배터리 업체들의 또 배터리 파우치 필름을 국산화로 또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뉴스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체질주주가 가지고 있는 유통 물량이 65%에 근접합니다. 그만큼 유통 물량이 적은 품절주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크게 발생될 가능성이 있고 적은 유동 물량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한번 상승 탄력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도 합니다. 목표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촌화학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에 대한 리뷰가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국제약품이었어요? 네. 어땠습니까? 국제약품은? 손절 처리됐습니다. 손절 처리됐습니다. 네,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좀 같이 밀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뭐 손절 처리된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좀 상승 파동 흐름이 좀 나타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되냐면 일단 어제 흐름에 어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금요일 흐름에 시세가 좀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버렸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금요일 날 버리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시초가 하락이 나오면서 살짝 그 반등력이 요 5일선 정도까지 되돌림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5일선 근처에서 매도를 처리하는 그러한 손절 기술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지금 뭐 3,800원 기점으로 좀 리스크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단기 접근 종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유니온이라는 종목을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뭐 지금 하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쉽사리 뭐 종목을 접근하기 좀 어렵겠지만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뭐 히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으로 인한 뭐 이슈가 좀 붙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또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히토류를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그래서 히토류 관련주를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중에 좀 유니온을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대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5,1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5,15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을 하시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한 대략 5,700원 정도까지 기본 파동력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5,870원 정도? 네, 요 정도 반등력은 만약에 추가로 상승력이 이어진다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짧게 한번 바라보시면서 5,150원 손절 라인 잡고 5,800원, 7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상승력 열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유니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뭐 11% 정도의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이가람 전문위원 연결합니다. 한솔테크닉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종목 어땠습니까? 금요일날 아무래도 오늘 좀 시장 영향을 같이 받으면서 한 2%대의 하락 마감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중에는 뭐 3% 이상 빠졌었지만은 다행히 지금 빨간색 양봉으로 전환되면서 마감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일은 하락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다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라는 것은 좀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손절가를 6,700원을 말씀드렸는데 6,700원 이탈 전까지는 언제든 반등이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 보유하시고요. 이 종목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단기적인 종목으로는 서암기계공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한 차례 상승 나왔다가 눌림이 진행이 됐지만 앞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지속적으로 더 진행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뉴스가 내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이슈를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봤을 때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서암기계공업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암기계공업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박 의원님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오십니까? CJ 헬로가 좀 아침부터 오늘 잘 가더라고요. 네,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대략 저는 한 5% 정도 떴을 때 먼저 이제 CJ 헬로를 보았는데 이 종목이 이제 왜 올라갈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넷플릭스 지금 영상 OTT, 스트리밍, 예. 그죠? OTT 스트리밍 서비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같이 좀 부각받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아침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조건부 인수 얘기 나왔죠. 그죠? 예. LG U+와 인수합병 절차를 밟고 있는 CJ 헬로가
공정거래위원회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지금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계속적으로 눈여겨봤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종목도 상당히 실적이 양호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죠? 영업이익, 매출액 꾸준하게 잘 나타나고 있고, 뭐 연매출액은 한 1조 원이 넘어서고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600억이 넘어서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도 순자산 가치가 1조입니다. 1조인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864억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어요. 특히 이제 방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낮게 주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하려고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이슈와 함께 반등력이 아주 강하게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좀 진행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만약에 조정력이 살짝 들어오게 된다면 한 6,030원 정도의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고, 6,030원이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빠져나와야 되겠죠. 이탈이 된다면 전량 매도로 빠져나오시는데, 이탈이 되지 않고 터치하고 체결된 다음에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한 6,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뭐 짧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만약에 현재 이 시세가 조금 더 뭐 강력하게 이어진다면 한 대략 7,900원, 대략 8,000원 정도 수준까지도 상승력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를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또 짧게라도 좀 긍정적인 결과를 하락장에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CJ 헬로에 대한 투자 방향성 짧게 어느 정도 위치에서 움직여야 되는지까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가람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오늘도 아진산업을 좀 특징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진산업뿐만 아니라 오늘 탄소섬유 관련 주들이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뭐 추가적인 수출 규제에 따른 가능성에 대한 높은 부분이 나타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이제 선정되다 보니까 또 국산화로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의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는데, 이런 장세 같은 경우는 좀 이슈만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수익을 내기 더 쉬운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락장에서는 수급이 상승 나가는 종목으로 많이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적인 종목들만 잘 선별을 한다면 오늘 같은 아진산업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 날이긴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쪽에 일본 관련 수출 종목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순환매가 들면서 단기적인 단발성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모습 봤을 때 아진산업이나 이스테이크 같은 종목도 아직 시세가 끝나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도 내일도 한 차례 더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바로 접근하기보다도 일단은 하락이 진행되면은 분봉상에서 받아잡는 모습을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단기적인 접근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짧게 수익 내는 방법으로도 이런 테마 종목을 잡는다면 좀 좋은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특징으로는 아진산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징주로 아진산업 꼽아 주셨습니다. 이제 시장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예, 코스피가 반등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1917.05포인트, 31포인트 정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일단 뭐 1920선도 지금 회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혹자는 더 많이 안 빠지는 게 다행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시장 상황이 조금 반등을 하는가 싶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난주까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합니다. 그래도 장 초반에 1910포인트보다는 한 6, 7포인트 정도 올라와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장중에 1924 고점이고요. 저점은 1910. 변동폭도 꽤 있고 일단 계속해서 낙폭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네요. 오후 들어서 323억 원. 많다라는 표현이 뭐 어떻게 받아들여지실지 모르겠지만 오전에 매도하던 물량에 비해서 그나마 나아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160억 원 매수해주고 연기금이 540억 원 매수합니다. 투신이 285억 원 매도, 개인이 소량, 개인 매수 물량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1148억 원, 여전히 외국인은 강한 매도가 진행이 됩니다.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답답합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올라주는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낙폭 좀 줄였고요. SK하이닉스가 여전히 72,000원 미칩니다. 현대차도 1,000원 하락, 네이버도 3.7%대의 하락, 15만 원 달려가는 네이버도 오늘 드디어 하락을 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 현대모비스, SK텔레콤, 신한지주, 셀트리온까지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셀트리온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코스닥 갑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금 584.23, 동시호가에서도 58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4%대의 급락을 넘어선 폭락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장 초반에 좀 버텨주는가 했는데 쭉 밀려 내려왔고요. 590선 지켜주던 정오까지의 흐름이 그대로 무너지면서 580선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매수 물량 더 늘렸네요. 1951억 원.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은 연기금만 189억 원 사주고요. 외국인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NM, 헬릭스미스, 펄어비스 빠지고 펄어비스가 KMW가 강하네요. 하락하다가 결국엔 다시 상승 전환을 하면서 62,000원대 회복합니다. 이런 폭락장에서 KMW 유일하게 빨간불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 그리고 SK머티리얼즈, 휴지엘, 스튜디오 드래곤, HLB인데 HLB가 뭐 임상 이상 얘기 나오면서 장중에 갑자기 VI 걸리고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또다시 그 급등세 모두 다 돌리고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HLB, 뭐 신라젠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락이 워낙에 강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급락세로 마감이 됩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월요일부터 뭐 지난번 블랙먼데이까지는 아니었는데 월요일마다 이러니 참 주말을 보내기가 이제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시장? 시장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네네네. 지속적으로 뭐 시장의 조정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뭐 지금이 뭐 바닥이다, 이제는 뭐 시장이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희망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희망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니까 이제 그런 희망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드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희망 고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그 코스피 같은 경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좀 조정력을 열어두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냐면 1,550선 정도까지, 1,550선 정도까지 시장의 조정력을 한 내년 정도까지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1,550이요? 네, 1,550. 예.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너무 당황스럽죠? 예. 근데 여기까지 조정력을 열어놓고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시장이 약세 국면인 건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시장의 약세라는 걸 인정 안 하신다는 건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약세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과연 우리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을 들어갈 것인가, 이런 걸 이제 가늠할 때예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지금이 바닥이야, 올라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희망을 품기에는 지금도 많이 늦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계좌 많이 마이너스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면 1,550선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조정력을 열어놓고 대응을 해야 되고, 만약에 좀 빠른 하락력이 나타난다면 그게 뭐 올해 안에 찍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과 같이 좀 이렇게 지그재그 파동으로 하락하고 반등하고 하락하고 반등하고, 대신 이제 반등은 짧게 나오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락 후 반등, 하락 후 반등, 하락 후 반등, 이렇게 좀 지그재그로 지그시 좀 빠지는 이런 흐름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한 내년 정도까지 요런 지그재그형 하락력을 여러분들이 염두하고 1,550선 정도까지 좀 시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지금 미국 시장이 하나도 안 빠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미국 시장 한번 볼까요? 지금 해외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지금 미국이 하나도 안 빠졌어요. 다우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게 지금 다우산업 월봉 차트인데,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죠? 2009년도, 8년도 요때 시기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밀린 적 없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기회에 미 시장이 본격적으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많이 내려왔다고 버텨줄 겁니까? 아니죠. 버티는 장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장은.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장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미 지수가 23.6% 구간인 22,300선 정도까지 저번에 한번 내려왔었어요. 그 작년 10월 하락장에.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고점을 갱신했는데 이번에 경기 침체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어닥치면서 또 지금 초반 하락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하락력이 만약에 강하게 다시 한번 나타난다면 스트레이트로 찍을 수 있는 자리는 22,400선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자리가 만약에 깨지면서 내려간다면 19,300선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놓고 시장을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럼 미국이 진짜 다우지수가 19,300선 정도까지 내려가면 우리나라 시장 뭐 많이 빠졌지만 안 내려갈까요? 더 내려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1,550선 정도까지 시장을 좀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기까지 내려갈 줄 알았는데 글로벌 시장이 생각보다 조금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을 흔드네? 그러면은 1,300선 정도까지도 바라보면서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서 지지받을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1,550선, 만약에 이탈된다면 1,300선,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저기까지 빠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시되 조정력은 저 정도까지 나올 수는 있겠네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뭐 약간 당황을 제가 할 수 있을 정도의 내년까지 1,500선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부분일 겁니다. 이가람 전문위원께 지금 이 시점에 내년에 몇 포인트 보시냐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실지 궁금한데 뭐 여쭤보도록 하죠. 이 위원님은 내년에 몇 포인트 보십니까? 내년에 지금 말씀을 점쳐보기에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고요. 사실 저희는 내년을 보고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 일단은 지금 내가 내일 당장이나 다음 주부터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더 많이 가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단기적인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1,900은 이번 주에 좀 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오늘 저가에는 저는 1,910과 코스닥은 585포인트를 봤는데 오늘 두 양 지수부터 그 정도 포인트는 마감을 지켜주면서 마감했습니다만 미증시가 좀 일봉상의 모습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가 한 번 더 이탈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코스피는 1,900을 이탈해서 1,800 후반대에서 이번 주에 하단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인데 바로 테마주들이 되겠죠. 지금의 새로운 테마는 현재 형성이 되고 있지 않고 오로지 미중 간의 관계가 악화됐을 때 올라가는 히터류냐 또는 뭐 대두 관련 종목이 되겠지만 그 외에 수급이 지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게 일본 관련 반도체 수혜주들입니다.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종목들이나 또 다른 또 일본에서 수출 규제에 따른 또 수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들, 결국에는 국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반도체주들과 2차 전지 소재 부품주들이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려고 종목을 찾기보다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또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눌린 이후에 2차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테마주들 중심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 주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서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를 해소를 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코론 티슈진에 대한 상장 폐지 여부가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타나게 될 것인데 상장 폐지가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다시 한 번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여러 가지 지금 호재보다는 알려져 있는 악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바이앤 홀딩 전략보다는 지속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만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만 지속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지, 만약에 나는 장기적인 보유 관점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하락장에서는 조금 쉬어가는 장세를 본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시장을 참여하는 게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에 뭐 몇 포인트가 가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을 또 저희가 대비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당장 오늘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코스피가 1.64% 빠졌습니다. 1916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코스닥이 오늘 문제였습니다. 4.29% 폭락하면서 582포인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600포인트 안착하나 했는데 좀 아쉬운 구간이고요. 환율은 오늘 또 급등을 했습니다. 달러가 7원 20전 올라가면서 1217원 80전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6679번님의 제이스테판 종목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가 3,000원, 비중이 15%네요. 손절 여쭤보셨는데 네. 제이스테판 어떻게 할까요? 제이스테판 같은 경우 지금 소형 프린터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죠. 뭐 포스에도 들어가고, 뭐 라벨 프린터도 만들고, 뭐 모바일 프린터도 만들고 이제 이런 기업인데 현재 지금 이 기업의 실적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죠? 벌써 3년 연속 적자에 그리고 2019년에도 적자를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적자를 지속적으로 낼 경우 지금 어디에 상장돼 있습니까? 코스닥에 상장돼 있죠. 코스닥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4년 연속 별도 기준 영업이익 적자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관리 종목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5년 연속 적자가 되면 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상장 실질 심사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같은 기업들은 절대적으로 물려 들어가면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이스테판 지금 뭐 매수가가 3,000원인데 당연히 손절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현재 1690원이 손절 라인이다. 전액 손절. 이탈되지 않고 반등 나오면 1990원 정도의 전량 손절, 이렇게 짧게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90원 이탈되는 거 방치하지 마시고 전량 손절 들어가시고,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재수 좋게 반등이 나온다면 1990원 정도의 전량 손절 들어가도록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스테판에 대해서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3131번님의 비덴트입니다. 8,040원에 비중이 높네요. 90%. 어떻게 할까요, 이 위원님? 이렇게 이런 종목에 저런 비중을 실을 만한 종목이 아닌데 또 너무 욕심을 부리신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는 만약에 오늘 밤에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하락을 하면서 가상화폐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되는 종목들은 내일 한 차례 더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고, 비덴트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 기술적인 자리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아래에서 60선에서의 지지를 받아서 올렸고 20선도 아래에 깔려 있고요. 다만 위에는 이물균형표 구름대 하단과 240의 이동평균선이 저항대로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내일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하고 가상화폐가 올라가서 장 초반에 상승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8,040원의 단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 8,040원에 오게 되면은 이 부분에서는 비중을 최소한 반 정도라도 무조건 덜어내시고, 나머지 잔량만 가지고서 구름대 상단 부분이 8,500원에 오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에 8,500원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시고, 만약에 상승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금요일날 저가가 7,230원이고 목요일날 저가가 7,220원입니다. 그렇다면 7,200원이 이탈이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전량 손절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덴트에 대한 전략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오늘 세 번째 종목은 인지 디스플레이 9278번님의 종목이고요. 2,311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박 의원님? 네.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기업입니다. 저평가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불려 들어가도 괜찮다. 평단만 잘 형성시키면 뭐 크게 무리 없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뭐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 디스플레이. 뭐 지금 뭐 디스플레이 셋이 진짜 약간 요런 사각형의 틀, 셋시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실적이 뭐 그닥
뭐 많이 나올 것 같지 않게 보였는데 최근에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 하락력만 뭐 벗어난다면 충분히 추후 중장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은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밑에서 저가 매수로 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평단을 좀 형성을 시킨다면 크게 무리 없이 현 시장 하락력을 견뎌서 중장기적으로 수익 전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744억인데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는 1,500억이죠. 이미 이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만들어갈지를 고민을 해야 될 그럴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번 하락력에 다시금 이 기업이 내려오게 된다면 진짜 이제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2018년 10월에 찍었던 자리 있죠. 1,300원짜리.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갈 주식입니다. 어차피 올라갈 주식이니까 만약에 지금 하락력에 진짜 재수 좋게 내려와 준다면 1,300원 자리가 이제 마지막 풀베팅 자리가 될 것 같고 저 자리까지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최근에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괜찮게 나와서 안 내려올 수도 있는데 또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 또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 1,690원에 살짝 추가 매수 가능성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혹여라도 시장 하락력과 맞물려서 깨고 내려오면 1,300원에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신다면 평단이 확 끌어내려오겠죠. 평단이 한 대략 2,000원 밑으로 훅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몇 개월 정도 딱 바닥을 찍고 몇 개월 정도 딱 기다리게 된다면 분명히 시청자분의 평단은 우습게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때 이제 천천히 언제 매도할지 고려해 가시면서 수익을 즐기시면서 중장기적 베팅을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1,690원짜리 1차 추가 매수짜리 그리고 마지막 풀 베팅 자리 1,300원짜리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십시오. 네. 한 종목만 더 짧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020번님께서 마이크로프렌드 5,76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가람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은 삼성전자 투자발 이슈로 해서 올라갔던 종목인데 지금 단가가 상당히 높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말씀드리자면 차트로 놓고 봤을 때 4,500원짜리와 4,300원짜리 굉장히 중요한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4,300원 이탈하게 되면 또 시간이 또 굉장히 오래 걸릴 종목입니다. 그때 4,3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추가로 단가 조절보다는 그냥 과감하게 빠르게 손절매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지금부터 반등이 한 차례 나타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0원 부근에서는 또 저항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회복을 노리기보다 이 종목은 짧게 지금은 이슈가 붙지 않기 때문에 5,000원의 회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5,000원에서는 손절매를 보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로프렌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의 박정식 전문위원, 이가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